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일단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은 원달러 환율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저희 계좌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아무튼 저는 1,400원은 간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당연히 정고점이니 눌림이 나올 텐데 눌림 나온 후에 다시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1,400원 고점을 뚫으면 일단 1,450에서 1,460원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단 2025년도 재반등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깐요. 10년물 채권금리 상황입니다. 6시간 차트이고요. 다음 상승 채널은 4.2에서 4.4 정도 보입니다. 그 정도 가면 녹색 파동이 쓰리봉을 완성하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60에서 121 이평선까지 밀리고 나서 재반등을 할 건지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럼 내가 TMF 투자자라면 10년물 채권금리 6시간 차트 기준으로 60에서 121 이평에서 추가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위로 싸버린다면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미국 모기지 금리와 관련이 높은 미국 제30년물 차트입니다. 이전 10년물과 동일하게 6시간 차트로 설정을 했고요. 4.5를 거의 엇비슷하게 찍었으니 이제 다음 채널은 4.7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녹색 파동이 쓰리봉을 거의 완성 직전이니 곧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일단 증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물, 30년물 원달러 환율들이 지지받고 재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증시는 일단 조정장이 얼마나 셀지는 모르겠으나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1 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면 증시는 일단 조정장이 안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조정장이 나올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조정장이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S&P 혹은 SPY ETF 주봉 보시겠습니다. 대파동 쓰리봉이 진행 중이고 중파동도 쓰리봉이 진행 중인데 현재 중파동 봉우리에 소파동이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소파동 두 번째 봉우리가 높고 두텁기 때문에 한 번 더 소파동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현 시점에서 증시 고점이고 소파동이 바닥권으로 가는 조정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S&P는 너무 무적이긴 한데 포워드 PER이 높기 때문에 조정장이 오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짧게 하루 4캔들이 나오는 2시간 정규장 차트로 보면 대파동이 저점을 낮췄군, 중파동도 저점을 낮췄군. 그렇다면 60에서 121 이평선까지 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소리죠. 대신 121 이평선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거길 크게 뚫고 내려오면 현 추세는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또 매수 기회가 온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 매수 기회는 그리 큰 수익은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매수 받을 만한 자리라면 매수 받으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SPY ETF는 2시간 차트상 만약 121 이평선 부근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월요일 종가 기준에서 대략 2%만 떨어지면 되니깐 정말 견고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투자하는 반도체는 이건 뭐 하루에 3에서 4% 하락은 기본이니깐. 나중에 정말 시드가 엄청 커졌다면 역시나 SPY 투자가 질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승률이 뭔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화요일에 그냥 이 흐름대로 떨어진다면 121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받을 기준을 삼고 기다리면 되고 만에 하나 화요일에 갑자기 이전 고점을 뚫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매수 받지 말고 좋은 매수 자리까지 무조건 기다리자. 이 차트는 UPR로 3배수 차트였습니다. QQQ ETF 주봉도 보시겠습니다. SPY보다 확실히 대파동 모양이 약간 더 불안합니다. 그래도 대파동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중파동 외봉이므로는 당장 하락이 시작될 것 같지 않고 소파동의 저점을 낮추는 봉우리가 하나는 더 나와줘야 본격적인 주봉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소파동이 고점이니깐 조만간 한 주 혹은 2주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반짝 한 주 반등이 나왔다가 거기서 추가로 더 못 올리면 본격적인 조정장을 대비하면 되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소파동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과매수권까지 못 가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다시 아래로 꺾여버리면 일봉상 41 이평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 근데 이러면 내 테슬라 어쩌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21 이평 저항을 맞고 내렸다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나스닥 전고점을 향하러 가고 나서 아래로 밀리는 패턴을 일단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는 이렇게 짜더라도 결국 대응의 영역입니다. QQQ 2시간 정규장 차트를 보는 이유는 2시간 차트의 대파동이 일봉의 소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소파동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더 짧은 시간봉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시간 차트의 대파동이 아직 고점을 못 올렸죠. 이 상태에서 만약 오늘 장에서 중파동의 두 번째 봉우리가 고점을 못 높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대파동도 아래로 밀릴 겁니다.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눌렸을 때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굳이 미리 쫄아서 매도하고 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만약 목요일 아침 테슬라 실적이 좋고 그러면 내려오다 말고 위로 다시 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빠르게 수요일까지 일단 2시간 차트상 121이평선 부근까지 밀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최근 눌린 매수 저점을 깨기에 비중 조절이 되어야겠고 다시 121이평선 부근에서 매수 받아야겠죠. 다만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121이평선 부근 저점 매수 자리를 이탈하면 일단 롱은 도망쳐를 시전해야겠고 인버스로 바로 스위칭하는 전략을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10년물, 30년물 금리가 곧 일단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테니깐 아마도 이번 주 증시는 수요일 정도까지 단기 저점을 만들었다가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랬다가 10년물 금리가 6시간 차트 기준으로 60에서 121이평선 도달하면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그냥 밀려버릴지 나오겠지만 전 다시 위로 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증시가 밀리겠죠. 근데 채권금리 기준으로 60에서 121이평선까지 밀리면 다이렉트로 정고점 뚫고 막 못 올라가요. 20에서 41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때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10년물이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증시는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조정장 랠리가 시작되겠다라고 생각 중입니다. 반도체 주봉을 보면 대파동이 더 암울합니다. 소파동은 그나마 두 번째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보다 높고 중파동이 아직 외봉으로 과매수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리더라도 한 차례 탈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이번 주 큰 반등이 없다면 SOXL은 11월까지 45를 넘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일봉상 최근 눌림목 매수 자리에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모든 이평선들이 캔들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저항으로 작용할 테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40달러를 넘기는 흐름은 일단 매우 낮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장대양봉을 뽑아줘야 하는데 그건 매우 힘들어 보이고, 혹시라도 수요일 아침 텍사스 인스트 그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저점 깨면 비중 조절하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